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뉴욕과 서울, 평창에서 동시에 10만 국민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오는 2012년 뉴저지주 제7선거구의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합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오는 25일 링컨센터에서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주최 제9회 부동산 박람회가 지난 30일 프로싱 대동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뉴욕과 서울, 평창에서 동시에 10만 국민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뉴욕과 서울, 평창 세 곳에서 동시에 10만 국민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03년과 2007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전에 실패하고 세 번째로 도전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전에서는 개최지 선정투표의 주요 평가 요소인 신청 지역의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확실한 방안으로 이번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10만 국민 대합창은 KBS 방송을 통해 3원 동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2월 14일 IOC 실사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을 당시 강원도민 2018명이 동시에 합창으로 감동을 준 것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정명훈 씨의 지휘에 따라 10만 명의 한인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평창 유치기원 열기를 보여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합창을 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장 큰 합창이 되고 더군다나 뉴욕, 그다음에 서울, 평창이 동시에 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그 정명훈 지휘자께서 한꺼번에 합창을 지휘하는 아주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인상적인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10만 국민 대합창은 서울시청 앞 광장과 평창 알렌시아 스키점프장,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등 세 곳에서 현지 시각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합창단 양재원 음악감독은 뉴욕에서는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공원에서 뉴욕 한인 합창단의 주도로 무대가 마련되지만 많은 한인들이 함께 모여 뉴욕 현지 한인들의 열기를 보여주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10만 국민 대합창은 합창을 주축으로 소녀시대, 인순이 등 인기 가수의 무대와 정통 클래식, 뮤지컬, 멀티미디어 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버라이어티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평창, 화이팅!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오는 2012년 뉴저지주 제7선거구의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29일 2012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 제7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연방의회에 도전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The main way is to really participate in American civic life and political life. Participating in politics, regardless of your party affiliation, is a good thing. It's the only legitimate way to improve the larger society. And I think Korean Americans, stressing the American part, need to demonstrate that we really are interested in improving American society. 최준희 씨는 지난 3월 전국 민주당 위원회에서 연방 하원 지역구 가운데 50명의 우선 후보에 자신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교육 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전국 조직에서 당 조직에서 전략적으로 50군데 찍어놓은 그중에 하나의 당선 가능성 있는 하나의 최준희 시장을 거기 집어넣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최 씨는 2년 전 에디슨 시장 재선에 패한 뒤 많은 걸 깨달았고 미국의 발전을 위해 한인들이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지난 30일 모국 연수를 다녀온 한인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9차 동부 명문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지난 30일 모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한인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9차 동부 명문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부여와 자기개발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은 동부관광의 후원으로 2003년 첫 탐방을 실시한 이래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뿌리교육재단의 고국 방문 체험한 학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명문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한테 또 같이 오신 학부 형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실시된 대학 탐방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MIT대학 순으로 방문해 모국 연수를 다녀온 선배가 직접 나와서 캠퍼스 안내와 학교 소개, 입학 관련 정보, 학생 활동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 재밌고요. 이렇게 오니까 진짜 내가 학교 다 좋은데 보고요.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요. 카와찬테 가고 싶어요, 지금. 되게 좋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대학들도 돌아다녀 보니까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런 대학에 오면은 어머님께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고. 이런 좋은 학교들을 이 뿌리교육재단에서 주최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가이드를 맡은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왔는지 많은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방문 시에는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공채훈 학생이 안내를 담당했는데 대학 안내에 앞서 자신도 뿌리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모국 연수에 2006년 7차로 참가했다며 자신이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이 많으셔서 그때 그 덕으로 제가 여기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투어 같은 거 해줄 수 있을 기회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고. 뿌리교육재단의 동부 아이비대학 방문 행사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2, 3년 후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한인 재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은 오늘 7월 19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한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2차 모국 연수를 실시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주한국국악진흥회가 지난 29일 2011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악진흥회는 오는 25일 링컨센터에서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국악진흥회는 오는 6월 24일과 25일 제11회 세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며 25일에는 맨하튼 링컨센터에서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2세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 국악을 좀 국악 교실이나 또는 국악 행사를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주관해가지고 우리 그 1.5세, 2세들이 좀 국악을 좀 쉽게 접하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센터 국악경연회에서는 이영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 박승환 명창, 이민조 서울시 무역단장 등 총 14명의 인간문화재 및 전수자로 구성된 특별 공연팀이 한국 국악을 미 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Korean traditional folk music하고 댄스나 이런 저희 그 전통 예술을 알리고 보존하는 데 힘쓰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알리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현대화돼서 개량된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는 한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링컨센터에서 국악 공연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진흥회 발전을 위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재적 후원을 받는 길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 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6월경부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빈 라덴이 사망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에 있던 빈 라덴의 은신처에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해 교전 끝에 빈 라덴을 사살하고 그의 시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반미 반서방 테러를 주도해온 빈 라덴의 죽음으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도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미군 특수부대의 기습 작전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새벽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 100km에 있는 아보타바드의 비랄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차로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파키스탄 군 기지가 자리해 있는 까닭에 군 관련 시설과 군인들의 가옥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CNN은 이번 작전에 정통한 미 의회 소식통과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빈 라덴이 머리에 총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빈 라덴이 지금까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이 아닌 파키스탄 도시의 한 고급 주택가의 비밀기지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 아랍권 언론은 일제히 관련 기사들을 긴급 속보로 처리하며 빈 라덴의 죽음이 향후 테러리즘에 미칠 영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아랍권 위성 보도 채널 알자지라는 빈 라덴의 죽음이 테러리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 마크 키미트의 말을 인용해 빈 라덴의 죽음은 테러리즘의 한 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지언정 테러리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빈 라덴은 알카에다의 상징이었지만 분명 알카에다 조직은 빈 라덴 개인 이상의 조직이라며 알카에다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성 보도 채널 알 아라비아도 빈 라덴 사망이 새로운 테러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도로에 대해서는 거리 청소를 위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이 완화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청소국으로부터 2년간 도로와 인도 등의 청결 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주차 제한 일수를 현행 주 2일에서 1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 제한 일수 축소 여부는 해당 지역 커뮤니티 보드가 결정합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도로가 깨끗한 곳에 투입될 청소 인력과 장비를 필요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에어트렌 항공사 간의 합병 작업이 2일 완료돼 미국에서 초대형 저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은 2008년 델타 항공의 노스웨스트 항공 인수와 작년 유나이티드 항공과 컨티넨탈 항공의 합병 그리고 USA 에어웨이즈와 아메리카 웨스트의 합병 등 주요 항공사 간 인수 합병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작년 9월 말 에어트렌 항공을 14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연방 법무부는 지난주 양사의 합병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미국 국내선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에어트렌과의 합병으로 미국 내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 취항하게 됐습니다. 올여름 성수기 뉴욕과 인천 노선의 항공요금이 무려 $2,00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에서 6월 30일 사이 대한항공의 뉴욕발 인천행 왕복요금이 평일에는 최소 $1,900, 주말에는 최소 $2,000에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4월 출발 요금보다 무려 $500가 높아진 요금입니다. 성수기 시즌인데다 1일부터 지난 3월에 이어 또 한 번 유류 할증료를 $50씩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은 아시아나의 뉴욕발 인천행 왕복 항공권 요금 역시 주말의 경우 $1,900대로 $2,00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올 들어서만 벌써 유류 할증료를 2차례나 올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항공사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유류 할증료 부과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물가가 생활 전반에 걸쳐 요동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일 뉴욕 포스트가 식료품과 의류, 교통요금과 전기세, 여가 생활비 등 29개 생활 필수 항목 물가를 조사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전년 대비 14%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622 37센트로 지난해보다 $78 38센트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1개월 무제한 메트로카드 가격은 $89에서 $104로 16% 인상됐고 15갤런 자동차 휘발유 가격도 $46에서 20센트, $63 15센트로 급등했습니다. 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으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맨하탄의 도어맨이 있는 아파트 원베드룸 평균 렌트는 3,529달러로 지난해보다 5%가량 인상됐습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선거 관리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도상 연습과 재외 모의 선거가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에서 13일까지 진행될 도상 연습에는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06개국 158개 공관이 참여하며 중앙선관위가 재외 선거 관리를 위해 각 공관에 보급한 선거관리 장비의 설치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가상자료를 활용한 재외선거전 과정의 실습을 통해 외교정보 전용망을 활용하는 재외선거 정보 시스템의 안정화도 체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또 도상 연습이 끝나면 오는 6월 30일 뉴욕 총영사관 등 21개국 26개 재외공관 및 지정 투표소에서 지난해 11월 1차 모의선거에서 이어 2차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세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 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 2천여 명의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 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서비스 사업자인 트러스트 E.N.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 꼴인 38%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으로 프라이버시를 꼽았고 26%는 보안을 들었습니다. 이어 신분 노출이 19%, 공유가 14%, 우려사항이 없는 것이 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알라바마 등 남동부 지역에서는 일요일인 1일 오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 철거 작업도 시작되는 등 재기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이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심한 알라바마주 주민들은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가 이날을 토네이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교회에서 예배를 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교회 건물이 토네이도로 파괴돼 야외에서 예배를 보기도 했고 터스칼로사의 사립학교인 아메리칸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풋볼 경기장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조지아 링골드의 마운틴 페리 침례교회는 부서진 교회당 앞에서 예배를 거행하는 등 다른 남동부주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놓고 미국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보 측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은 정치적 고려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측은 북한의 변화 없는 식량 지원은 또 다른 위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언론인 월스트저널은 2일 카터 전 대통령의 도덕적 나침반이라는 사설에서 북한 주민들은 올 봄에 또 다시 기아에 시달릴지 모른다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것이 누구의 탓인지 알고 있다고 힌트를 주자면 그것은 김정일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조건적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 언급을 우회적으로 비꼬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김정일과 그의 신복을 비난할 이유는 다양하며 작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남한의 분노도 이해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대북 식량 지원을 동결하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교육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과 미국국제교육원이 지난 29일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인재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MOU 체결은 정상기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외 2명과 미국국제교육원 올란 굿맨 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14가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대학의 알프레드 레너홀에서 열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뉴욕시 교육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며 여름방학 계획 요령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인 알재단이 5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퀸즈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설치작가 마종일의 작업실을 탐방합니다. 마 씨는 나무를 재료로 유연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설치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설치작은 나무라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해 관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드로잉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사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유기적 연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커네티컷 토요 한국학교 후원음악회가 오는 5월 21일 커네티컷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는 한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발레극 봄의 왈츠, 현악 3중주, 가곡, 태권도 시범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암을 이길 수 있는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슈퍼마켓 투어를 4월 30일 그레인넥 H마트에서 실시했습니다. 권정원 자코비 병원 수석 임상 영양사의 진행을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바른 제품 선별법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H마트 김부균 지점장은 참석자들에게 우유와 달걀 등 유가공 식품에 표시된 유기농 올게닉 상표 분별법과 콩제품군에 표시된 넌 GMO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기농 혹은 자연산이라는 문구를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모호해 제품에 분별 없이 부착되고 있지만 미국산 제품의 경우 올게닉 상표에 대한 기준 적용과 규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깊은 인생입니다. 깊은 인생은 경영학을 인문학의 관점으로 성찰해 현대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안해온 우리 시대의 저술가 구본영의 신작입니다.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경험한 7명의 인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현대의 변화를 통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가며 위대한 인물들이 겪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독자에게도 존재해 이를 발견할 때 비범하고 깊은 인생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마더스데이로 정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사랑과 감사함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가계 수입이 예전보다 저조해지면서 시즌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정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74%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53%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1년 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공급 불안과 수요 급증으로 곡물가와 국제유가가 기록적인 상승을 거듭하는 가운데 식료품 값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부부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가족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머슴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살기 마련이며 귀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겉보기와는 달리 모두 고통뿐일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가족끼리 한데 뭉치고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끼리는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어야 하며 새 기운을 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인사회에서는 효사상을 강조하는 노인들을 위한 격려잔치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웃 어른을 중심으로 끈끈한 가족애를 발휘해 힘든 이민 생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큰 희망을 간직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며 대체로 많은 구름을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3일인 화요일에도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니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에스크로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자, 에스크로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매매할 때 바이어가 셀러한테 사업체를 받는 대가로 30만 불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완성될 시점에 3만 불을 계약금으로 다운페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3만 불을 보통 셀러 변호사한테 보내게 되는데 이 3만 불이 에스크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러 변호사는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이 돈을 보관하는 셀러 변호사의 은행 계좌가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클로징 할 때 셀러 변호사는 이 3만 불을 셀러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 에스크로 머니를 만약에 셀러 변호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